안녕하세요. 자투리 문법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표준어 총정리 3편입니다. 표준어 규정 1부 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10항입니다.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여기서 단순화한 형태란 단모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방언에서는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데요.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 단모음은 변하지 않는 모음입니다. 예를 들어 쌀이 나오는 별을 배라고 발음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중모음 여가 단모음 에로 변한 것입니다. 사과를 사가로 발음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원순모음을 평순모음으로 발음했죠. 원순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 평순모음은 그렇지 않은 모음입니다. 이 조항에서 다룬 단어들은 표준어 지역에서도 모음의 단순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괴팍하다는 본래 괴팍하다였는데요. 모음이 단순화 과정을 겪으면서 단모음 아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이런 단어들은 아직 팍으로 발음하므로 이중모음이 들어간 형태가 표준어입니다. 각 단어의 뜻을 소개해 드릴게요. 강팍하다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팍하다는 갑자기 성을 내다. 팍성은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로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질을 뜻합니다. 구먼은 어미 군의 본말입니다. 미루나무는 애초에 미류나무였는데요. 한자어 아름다울비 버들유에서 왔습니다. 미륵도 본래 미력이었는데 지금은 단모음 의가 들어간 미륵이 표준어입니다. 미륵보살, 미륵불, 돌미륵 이렇게 씁니다. 연의도 애초에 연의로 이중모음 의이를 썼는데요. 단순화 과정을 겪어 연의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니나노 할 때 니도 의이였는데요. 지금은 단모음 이만 쓰는 니나노가 표준어입니다. 만 한 달을 뜻하는 온달은 원래 웬달이었다가 단순화 과정을 겪으면서 온달로 변했습니다. 의래는 맨 처음에 한자어 의래로 의에 이중모음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이 단모음 의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레에 들어가는 이중모음이 단모음 에로 변하면서 최종적으로 의래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의래 뒤에 이희가 붙어서 의레이, 의레이처럼 쓰기도 하는데요. 이는 비표준어입니다. 의래만 표준어입니다. 케케묵다도 단모음 과정을 겪었고요. 허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우적, 허우적 이것도 역시 허위적에서 허우적으로 모음이 단순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11항입니다. 8항부터 10항까지 제시한 모음 변화에 속하지 않는 예를 다룹니다. 변한 발음이 굳어지면 그것이 표준어가 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구려는 하호체의 종결어미입니다. 상대 높임법 중에 예사 높임에 해당하는 하호체는 상대방을 높이되 자신을 낮추지 않는 높임법입니다. 구려와 구료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언중이 이를 분명히 의식하기 힘드므로 구려 쪽만 살렸습니다. 깍쟁이는 깍정이에서 온 말인데요. 언뜻 보면 이 역행동화가 일어난 것 같죠. 하지만 이 역행동화를 다룬 구항에서 다루지 않고 여기에서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깍정이에서 이 역행동화를 겪으면 어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언어현실에서 아이해와 어이해를 뚜렷이 구별하기 힘들고 표기상 아이해를 선호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아이해가 들어간 깍쟁이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이 역행동화와 직접 관련이 없어지면서 11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밤나무 떡갈나무 따위에 열매를 싸고 있는 술잔 모양의 받침을 뜻하는 깍쟁이는 원래 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기 있는 깍쟁이는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 아주 약바른 사람을 뜻합니다. 서울깍쟁이, 알깍쟁이, 철깍쟁이처럼 쓸 수 있습니다. 나무라다 바라다를 같이 볼게요. 나무래다 바래다를 방언으로 해석하여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바램으로 잘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라는 소망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바램으로 써버리면은 기본형인 바라다와 어긋납니다. 아무래도 자연현상인 바람과 혼동을 피하려는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바램으로 쓰는데요. 이는 올바른 활용형이 아닙니다. 바라다의 활용형은 바랐다, 바라요, 바람이 맞고 바랬다, 바래요, 바램은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나무랐다, 나무라요가 맞고 나무랬다, 나무래요는 올바른 활용이 아닙니다. 자, 미수와 상추도 발음 변화를 겪으면서 미수, 상추가 표준어가 되었고요. 튀기도 특이에서 발음 변화를 겪었습니다. 튀기는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를 뜻하는데요. 원래는 특이였지만 지금은 튀기만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실업의 아들은 실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 지루하다는 지리하다라는 한자어에서 왔는데요. 자, 지리가 들어간 단어 지리멸렬에서는 지리 발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루하다만 지금 형태가 변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책을 볼게요. 주책은 주착이라는 한자어에서 왔는데요. 줏대가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주책 없다, 주책이다 둘 다 쓰죠. 자, 이처럼 주책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주책이라는 말 자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 그러면 줏대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주책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뜻도 있어요. 일정한 줏대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 그럼 주책이다. 이 말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다만 주책이다는 사전에 올라와 있진 않은데요. 그 이유는 주책이라는 명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결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로 인정되진 않지만 써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주책 맞다, 주책 없다, 주책스럽다, 주책이다 모두 줏대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12항입니다. 12항은 특히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웃이 들어갈지 윗이 들어갈지 고민이 된다면 위아래 대립 개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명사 위에 맞춘다는 말은 위아래 개념상 대립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윗목을 볼게요.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바닥을 윗목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이 덜 전달되어 아랫목보다는 덜 따뜻하겠죠? 자, 윗목과 아랫목, 개념상 대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웃목이 아니라 위에 맞춰서 윗목으로 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아래 대립이 성립한다고 해도 꼭 아랫이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윗넓이가 그 예에 해당하는데요. 아랫넓이라는 말은 없죠. 하지만 윗넓이의 윗이 의미상 아랫과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웃넓이가 아니라 윗넓이가 맞습니다. 즉, 꼭 대응하는 아랫 단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 윗이라는 형태는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죠. 한글 맞춤법 30항에서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만 쓴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모든 단어는 합성어라는 뜻입니다. 자, 합성어가 아닐 때는 그렇다면 윗을 쓰면 안 되겠죠. 그냥 위라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사진을 걸었어요.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걸었어요. 위에 있는 걸 가리킬 때 위사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위 띄고 사진이겠죠? 한 단어가 아니죠. 아래에 있는 사진을 가리킬 땐 아래 띄고 사진, 발음할 때도 아래 사진이 맞습니다. 윗사진, 아랫사진 이렇게 사이시옷을 넣어서 뒤에 된소리로 발음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위사진, 아래사진. 왜냐하면 그 단어가 합성어가 아니라 두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윗이 들어갔다는 것은 모두 합성어 구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단어를 한번 볼게요. 윗눈썹, 위에 있는 눈썹이죠. 윗니, 위에 있는 이. 윗당줄, 당줄은 망건에 달아 상투에 동여매는 줄입니다. 아랫당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대립 개념이 성립하므로 윗이 맞습니다. 윗덧줄. 자, 음악 시간에 오선지 보면 높은 음 표시할 때 짧게 긋는 선 있죠. 그게 윗덧줄이에요. 자, 아랫덧줄도 만들 수 있겠죠. 낮은 음을 표시할 때. 자, 그래서 위아래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윗이 맞습니다. 윗도리. 허리의 윗부분, 허리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윗부분, 그 다음에 위에 입는 옷, 상체에 입는 옷도 윗도리죠. 그 다음에 계급에서 높은 계급을 말할 때도 윗도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윗동아리. 긴 물체에서 위쪽 부분을 가리킬 때 윗동아리라고 하고 아래쪽 부분을 가리킬 땐 아랫동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윗마기. 윗마기는 물건의 위쪽 머리를 막은 부분을 말합니다. 역시나 위아래를 상정할 수 있죠. 윗머리는 말 그대로 정수리 위쪽 부분의 머리. 그리고 윗목, 아까 얘기했죠? 윗몸, 윗몸 일으키기 하죠. 윗바람, 물의 상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윗바람이라고 합니다. 윗배도 마찬가지로 위쪽의 배, 윗벌. 그 다음에 윗변, 윗사랑. 자, 윗사랑은 사랑채 아시죠? 한옥에서 사랑채인데 위채에 있는 사랑을 윗사랑이라고 합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죠. 자, 윗세장. 지게나 걸채에서 윗부분에 가로질러서 박은 나무를 윗세장이라고 합니다. 윗부분에 가로질러 박았으니까 윗세장, 위아래 개념이 있죠. 윗수염, 아랫수염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윗입술, 아랫입술 있죠. 윗잇몸, 아랫잇몸, 윗자리, 아랫자리, 윗중방. 중방은 창문 위쪽이나 벽의 위쪽에 가로지르는 인방을 말합니다. 자, 인방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로지르는 문짝의 틀이랑 평행으로 놓는 가로지르는 나무를 말해요. 자, 이런 나무문 보면은 맨 위에 밑에 하나 더 가로지른 나무 있죠? 그거를 윗중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다만을 볼게요.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윗이 아니라 위입니다. 이것도 사회시옷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회시옷 관련된 조항 한글 맞춤법 30항을 보면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회시옷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사회시옷은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쓰는 건데요. 이미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맞춰서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시옷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짝, 위쪽, 위채, 위층, 위치마, 위턱, 위팔. 자, 쌍지읒, 치읒, 치읒, 티읒, 피읒 모두 된소리나 거센소리죠. 그래서 위가 옵니다. 다만 2번을 볼게요. 아래 위 대립이 없는 단어는 우수로 발음한다. 우수로 쓴다. 자, 위아래 대립이 없다. 예를 들어서 웃돈을 볼게요. 웃돈은 본래의 돈에 덧붙여서 더 올리는 돈이죠. 아랫돈이라는 개념은 없죠. 자, 위아래 대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돈이 아니라 웃돈이 맞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웃어른. 어른이면은 당연히 나보다 위겠죠. 자, 아래 어른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윗어른이 아니라 웃어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웃옷을 볼까요? 자, 윗옷과 웃옷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웃옷은 위아래 개념의 그 웃옷이 아니라 맨 바깥쪽에 입는 옷을 웃옷이라고 해요. 맨 겉에 입는 옷이죠. 이와 짝을 맞추는 아랫옷은 없습니다. 그래서 웃옷이 맞는데요. 단 윗도리 아랫도리 할 때
위에 입는 옷을 가리킬 때는 윗옷을 쓸 수 있습니다. 위아래 대립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자, 웃국. 웃국이 뭔지 볼게요. 웃국은 간장이나 술을 담글 때 익힌 다음에 맨 처음에 떠내는 진한 국을 말합니다. 또는 뜨물, 구정물, 빗물 따위에 바닥 놓은 물에서 찌꺼기가 가라앉고 남은 윗부분의 물을 말합니다. 자, 맨 처음에 떠낸 진한 국. 위아래 개념이 없죠. 그래서 윗국이 아니라 웃국입니다. 웃기는 흰 떡에 물을 들여서 여러 모양으로 만든 떡입니다. 또는 떡이나 포, 과일 따위를 괴어놓고 모양을 내기 위해 얻는 재료를 말합니다. 자, 화전이나 주악 이런 게 해당하는데요. 이것도 위아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웃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웃비는 뭐냐면 아직 비가 내리는 기운은 있는데 쫙쫙 내리다가 비가 그치죠. 그럼 웃비걷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위아래 대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웃이 맞습니다.